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학습을 했지만 수집의 양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아요. 그 OECD의 1원칙도 수집의 원칙이잖아요. 가장 최소한의 수집. 그래서 굉장히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셈 치고 3과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수집에 대해서 제가 각 그 법령에 있는 명시를 좀 찾아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3장까지가 말씀드렸듯이 1장, 2장, 3장, 4장 있는데 3장까지가 정보주체래. 개인정보 처리자 약간 좀 제재에 관한 부분이고 4장부터는 이제 정보주체 권익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망법에도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외에 더 있나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집에 관한 부분만 찾으니까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수집보다는 처리 제한이에요. 이 명시를 이따가 저랑 같이 보실 건데 보시면은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아래 사항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각 항목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민감 고유, 특히 이 주민번호, 이거는 수집보다 처리 제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저는 혹여나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따로 띄웠습니다. 창을. 이거는 지금 망법이네요. 망법이고 개인정보법. 네. 이렇게 혹여나 창을 새로 띄웠습니다. 잘 안 보일까봐. 항상 학습하실 때 이렇게 같이 보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보실 때 지금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나씩 보였지만 여기 보시면은 3단 비교 있죠? 3단 비교 누르셔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시행규칙은 몇 개 안 돼요. 네. 어쨌든 좀 번거로우실까봐 일단 캡처 해가지고 그 사진을 확대했는데 사진이 늘어나다 보니까 흐릿하게 됐습니다. 15조 이건 그냥 계속 많이 보니까 암기가 되죠. 저절로. 여러분들은 이 조항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준비하시는 분들, 피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15조부터 가장 중요한 23조까지 쭉쭉쭉 이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몇 조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CPPG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많이 눈에 뵈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좀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딱 포커스만 읽겠습니다. 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용어 정의 제가 확실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처리자라는 건 개인도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그때 그 처리자에 말하는 개인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택배 기사분들 아니면은 퀵 서비스 분들 그런 개인 사업자 있잖아요. 그런 걸 개인으로 표현한 거지 일반 개인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업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업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업체는 다음 이 아래의 조항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의를 받는 경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경우 당연한 거고 세 번째 공공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이때 좀 번외적으로 민감정보 이상 사용할 때 아무래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한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근데 지금 민감정보 처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 개인정보가 그게 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조항은 중요한데 정보 주체의 계약 및 체결 이행을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 조항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GDPR이 이제 돼가지고 어떻게 변경이 될 것 같은데, GDPR은 명확하죠, 이 부분에.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제 누누이 말했습니다. 정보 주체의 이익인데 재산적인 이익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진상 손님 같은 경우 방지한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게 이해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진상 손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정당한 대가를, 기업에서, 업체에서 정당한 대가를 했는데 그에 불구하고, 아니면 뭐 어떤 정당한 서비스를 위해서 이 사람의 뭐 신체적인 어떤 위급한 상황,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는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때 우선순위가 금전적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금전적인 이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는 범주, 그거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쭉 읽어보면 명확히가 있을 겁니다. 명백히가 있습니다. 명백히. 이 명백히는 정보 주체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제3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길을 가다가, 제가 길을 가다가 뭐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이 쓰러졌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은 특별법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의료법도 있고, 아무튼 지금 비유를 하자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이건 제3자까지 포함입니다. 정보 주체, 나뿐만이 아니라 제3자까지. 그리고 밑에 이 항목,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 네 가지 사총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망법에는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조항이 빠지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이렇게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개보법, 여기는 망법, 여기는 사총사가 있고, 여기는 삼총사.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A라는 기업이 망법 대상자예요. 네, 망법 대상자예요. 개인정보 항목에 삼총사를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을 겁니다.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전에 저희 국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있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각 특별법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는 망법도 있고 전자금융법도 있고 의료법도 있고 뭐 특별법이 있었죠. 이 안에 개인정보가 조금씩 있었어요. 각 법에서 개인정보 취급을 했죠. 조금씩.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 있었죠. 이 외에 있는 사업장들은 사각지대인 거죠. 특히 백화점, 여행사, 뭐 프랜차이즈 사업장, 본사 같은 경우, 그러면 정보 주체, 개인정보를 엄청나게 관리를 하죠. 백화점도, 학원도. 근데 여기 특별법에 제외가 되죠. 그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준용사업자를 행안부에서 준용사업자라는 기준을 만들고 이거를 망법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더 큰 범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선이죠. 특별법은 항상 우선이에요. 근데 이 외에 외적인 거는 망법에 아까 A라는 기업이 삼총사예요. 제대로 항목 기입했죠. 그럼 망법에는 위반이 안 되죠. 하지만 개보법에는 위반이 되죠. 더 큰 범주에 있으니까. 비슷한 예로 종이 문서, 여러분 개보법이 있고 망법이 있고, 동사무소 가면은 뭐 지금도 그러네. 어떤 예전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뭐 이름,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쓰고, 내가 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체크하고 뭐 한 부면 한 부, 두 부면 두 부 이렇게 하고 동사무 냈죠. 이 서류가 개인정보죠.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회보법에서는 서류로 된 문서를 개인정보로 봐요. 하지만 망법에서는 안 보죠. 그럼 망법에서 이 종이로 된 서류 문서도 있겠죠.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망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더 큰 범주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삼총사, 사총사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CPPG가 개인정보관리사잖아요. 이게 민간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개인정보관리사라는 타이틀 있으면 누가 물어봤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아셔야죠. 그 실무를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이런 거를 여기는 우리는 망법이니까 삼총사 놓으면 돼. 근데 나중에 이러면은 뭐 과태료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죠. 사총사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슬슬 벌금하고 과태료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집에 관한 과태료 5천인데 5천. 그럼 5를 외우시면 돼요. 수집은 조금 세요. 물론 벌금하고 과태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약간 좀 번외적인데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그냥 바로 킵하시면 되겠고요. 벌금은 형사사건입니다. 어떤 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저지르면 벌금이 나오죠. 그게 아니면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빨간 줄 갔다. 벌금 내면 빨간 줄 갑니다. 형사사건이라서 징역하고 똑같은 거죠. 징역보다 약한 게 벌금인 거죠. 과태료는 형사사건하고 전혀 부과하죠. 행정적인 거죠. 행정사건이라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 뭐 경찰한테 걸리면 과태료 보죠. 무단횡단하면 그거죠. 그건 형사사건에 뭐 어떤 기록이 남지 않죠. 그 과태료가 과태료 5천, 벌금 1,000. 뭐가 더 세요? 벌금 1,000이 더 세요. 물론 금전적으로 나가는 돈은 과태료가 더 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벌금이 훨씬 더 셉니다. 아무튼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총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엄밀히 따지면 망법은 3개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개보법에 적용이 되기, 그 외적인 특별법 외에는 개보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총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가 얼마 전에 제 오픈 톡방에서 문제를 한번 드렸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서비스 홍보나 광고나 어떤 이런 마케팅 할 때 추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추가 동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추가 동의 사항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추가 동의도 정리하셔야 되고, 추가 동의는 동의를 받을 때 일괄 동의가 아니에요. 선택 동의예요. 그리고 선택 동의는 거부해도 됩니다. 그럼 본질적인 이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동의를 받을 때 이건 제가 위탁하고 3자 제공에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할게요. 일자가 뭐예요? 일자는 정보 주체죠. 마우스에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다 말게요. 그냥 같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처리자입니다. 3자는 3자 제공이죠. 뭐 목적 내 제공이든 목적 외 제공이든. 자, 그럼 수탁사는 3자일까요? 수탁사는 이자예요. 이자로 간주합니다. 뭐 엄밀히 이게 지금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수탁사 계약사항에 손배 문제가 있으면은 뭐 위탁을 보고 없으면은 3자를 보고 뭐 그렇게도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건 실무적인 문제고 지금 현재 이렇게 시험 공부만을 위해서 본다면 수탁사는 이자입니다. 이자. 그 수탁 자체가 이자로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수탁사를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사를 관리감독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동의를 받을 때 이자가 동의를 받는데 위탁사가 수탁사가 수탁사한테 할 때는 왜 동의를 왜 안 받을까? 당연하죠. 이미 이자가 동의를 받았잖아요. 추가 동의를. 3자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 3자래. 수탁사 동의 받을 필요 있나요? 직원인데? 회사가 이미 동의를 받았는데 직원이 추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추가 동의 안 받아요. 이거 가장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위수탁에서 추가 동의는 없습니다. 특히 계보법에서 위탁이든 수탁이든 그러니까 위수탁일 때는 추가 동의가 없어요. 왜냐? 선택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 있죠. 민감 정보도 있죠. 특히 이 사조항 광고할 때 서비스 홍보할 때 이자가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위탁은 없습니다. 그럼 망법은 반반이죠. 근데 망법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 26조인가요? 제가 법률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26조일 겁니다. 26조에 보면은 네, 26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26조니까 26조가 아닌가요? 안 보이네요. 아, 25조네, 25조. 네. 26조가 아니라 25조입니다. 제가 이걸 깜빡했네요. 잊었습니다. 25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용어 정의하십시오. 업무 위탁을 할 때는 아래 사항을 여기 위탁할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대로 동의를 받는 게 망법일 때는 수탁도 동의를 받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하시는 게 제공자가 정보 주체 여기서는 이용자죠. 망법에서는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위탁사항을 공개를 한다면 가름을 한다면 추가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보이시나요? 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계보법은 위수탁일 때 추가 동의가 없습니다. 망법도 아까 저는 26조를 자꾸 기억하고 있는데 25조였죠. 25조 1항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2항에서 가름 방식을 제시하고 있죠. 가름해서 공개를 한다면 추가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망법도 위탁일 경우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계보법 수탁일 때 동의 안 받는다. 다만 홍보 마케팅일 때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 안 받고요. 이거 하나 짚어 드렸습니다. 망법일 때도 망법은 위수탁 때 무조건 동의를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 많은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동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은 망법이든 계보법이든 동의 안 받습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암기사항이 한 가지 더 줄어들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의시 주의.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수집시 필요한 최소한 수집시 수집 항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집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이거 제가 늘 빗대어서 13조 자율규제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하는데, 물론 자율규제가 그건 아니지만 자율규제 이걸 만드는 것도 좀 까다로워요. 그만큼 이걸 제가 항상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 좀 따로 있고요. 이걸 만들긴 까다롭고, 이런 식으로 믿겠다는 거죠.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A라는 쇼핑몰을 하는데, 이름 필요하죠, 주소 필요하죠, 연락처 필요하죠. 왜냐면 물건을 배송해야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종교가 필요할까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수집할 때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죠. 물론 이거 제가 입증하면 돼요. 우리는 이래서 종교 필요하다. 우리는 뭐 기독교 단체다. 우리는 뭐 천주교 단체다. 그래서 우리 종교 아니면 우리는 뭐 이 물건을 팔지 않는다. 입증하면 되죠. 어쨌든 그러한 입증 책임은 업체한테 있는 거고, 뭐 당연히 최소한 수집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동의를 받을 때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아무 쇼핑몰이나 동의 받는 화면에 구별이 요즘에 다 구별되어 있어요. 필수 동의 항목이 있고, 뭐 여기 선택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뭐 제공시 되어 있고, 뭐 민감 정보가 있으면 민감 정보 있을 수 있고, 아까 홍보 마케팅 할 때 홍보 마케팅 그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체크 하나 하면 이거 다 체크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 화면이 복잡하다. 추가로 여기 정리하자면은 동의 화면이 난잡할 경우라고 표현할게요. 그 난잡시 별도로 요약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의시 벌금하고 과태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조항에서 똑같은 뭐 수집에도 5천짜리 벌금이 있고 3천짜리 과태료도 있고 1,000짜리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누가 적용해요? 판사가 적용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조심스럽지만 변호사 잘 만나는 게 가장 뭐 팩트고, 좀 중범죄를 지면은 이게 벌금이고 그냥 가벼운 실수다. 그럼 과태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수집할 때도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있죠. 14세 미만.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따로 보충 자료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건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수집할 때 포커스. 또 그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이 보다 더 큰 범주에 일반법이 있잖아요. 그게 계보법이잖아요. 만약에 특별법이 벌금 500을 받는다 쳐요. 일반법이 계보법이 벌금 3,000이라고 칩시다. 망법에 적용이 돼요. 이 사업장은. 그러면 벌금이 이건 500만 원이고 이거는 3,000만 원이에요. 어떤 거 받을까요? 더 큰 거 받을까요? 망법 대상자 이거 따라가요. 망법이 우선이에요. 항상. 아까 전에 동의 받을 때 이해되시나요? 망법 대상자니까 망법이 먼저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동의 때는 삼총사지만 그 외적으로는 계보법은 사총사잖아요. 그 한 개를 빼먹었잖아요. 권고사항이 아니잖아요. 동의 항목이.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적용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린 시행규칙, 여기도 해놨네요. 시행규칙 4조. 이거 몇 개 안 돼요. 그냥 저는 이 시행규칙 4조 하면은 그냥 바로 이게 딱 생각이 나요. 홈플러스 사건 때문에 한 거고요. 뭐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안내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홈플러스 사건은 패스하고 글씨 크기 9포인트 이상, 아니면 서면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특히 그거는 서면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에는 그 서면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도 다른 글씨랑 엄연하게 다르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죠. 다른 글씨보다 20% 크게. 그리고 지금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정 중일 거예요. 스팸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논란 소지가 많아서 정의하고 있는데, 표현이 스팸을 보낼 때 무조건 광고라고 보내야 됩니다. 뭐 가운데 점을 찍는다거나 하면은 이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필터링을 피하려고 뭐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때는 3분의 1이에요. 그때는 번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제일 큰 글씨의 3분의 1 이상 거부할 수 있게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좀 번외적으로 아시면 될 거고, 볼트체를 안 넣나요? 여기 볼트체, 굵은 글씨를 쓰거나 다른 색을 쓰거나 밑줄, 이 중에 한 개예요. 이 중에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네, 이 뭐 세 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개 이상 해서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고요. 처리 제한.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처리 제한으로 넘어가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14세 이걸 보고 본 거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까 죄송합니다.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에 기억이 나면은 그때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저 이거 아까 딱 보는 순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빼먹었어요. 참고로 GDPR은 만 16세예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유럽이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프랑스, 영국, 프랑스, 뭐 이쪽에 북유럽도 있고 여러 국가가 많죠. 각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뭐 13세도 있고 어떤 데는 15세도 있고 16세도 있고, 그래서 정했죠. GDPR에 이번에 만 16세로. 우리나라는 만 14세고요. 아까 만 14세 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었는데 다른 내용이 생각이 났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뭐 넘어가고, 처리 제한, 민감 정보,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글씨 보이시나요? 이게 늘려가지고 많이 깨진 것 같은데, 먼저 민감 정보는 이게 개고법에 있는, 법에 있는 민감입니다.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자, 여기서 정당이라 말하는 거는 이거 좀 표현은 약간 좀 과한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제가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고딩인데 그 고등학교 내 불량 서클에 가입을 했어요. 이게 민감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조합, 이 조합은 공식적인 조합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비공식적인 조합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비공식적인 이런 단체도 민감 정보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저한테 세치가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A라는 사람은 세치가 많아요.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혼자는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죠. 세치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흰머리가 있는 게, 세치머리가 있는 게 굉장히 민감 정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동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용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이건 민감 정보가 아닐까요? 이거는 민감 정보가 아닙니다. 정확히. 이것만 민감 정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여기 보면 등이 있거든요. 맨 끝에. 등이 왜 안 보이지? 성생활 관한 정보, 정보 주체, 대통령 정보를 처리해서, 등이 제가 못 쳤나요? 등이 있는데, 등 이렇게. 그래서
이 외에 이 등이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등은 사상에 대한 등, 여러 사상이 있겠죠. 신념에 대한 여러 개 있겠죠. 그 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는, 이 외적인 거는 민감 정보가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주장했던 적이 있고 다른 분은 다르게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 뭐 자존심 상할까봐 끝까지 말 안 해. 결국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법제처에 문의를 남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답변 받은 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답변 받을 때 답변 주신 분들이 뭐 어떤 부서 어떤 팀 누구 이렇게 한 명이 해서 이렇게 수신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어느 부서 뭐 누구 어느 부서 누구 어느 부서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도 제 메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반박하시는 분은 메일 주시면은 뭐 법이라는 건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반박을 하실 때 근거를 대시고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조항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이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이 부분하고 시행령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제가 잘 보면은 답이 하나 보일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조항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여러분들 대부분 민감 정보는 그냥 이거다. 시행령에 있는 민감 정보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세분하게 여기서 온라인상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법령에 있는 민감 정보랑 시행령에 있는 민감 정보랑 다르죠. 시행령은 뭐가 있죠? 유전자 정보가 있고 범죄 정보가 있어요. 법을 만드신 분들이 처음에 법령에다 민감 정보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이렇게 쭉 넣었겠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앞불싸 우리가 유전자 정보랑 범죄 정보랑 빼먹었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법에다 추가 안 하고 시행령에 추가했을까요? 추가할 거면 언제든지 여기다 추가하면 됩니다. 법 맨 뒤에 보면 부칙이 있죠. 버전 관리하죠. 모든 문서 버전 관리하죠.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거나, 개정 이건 16년도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거나 뭐가 하면은 항상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삭제할 수가 있죠. 근데 굳이 따로 시행령을 구별을 했죠.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온라인상에서 좀 조심스럽고 잘 보면 보여요. 네. 고유식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유식별. 24조. 24조의 고유식별이고, 이거 늘 항상 읽고 그랬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뭐 할 필요 없겠죠. 고유정보, 민감정보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관할 때도 따로 보관을 하죠. 특히 주민번호 따로 관리해요. 주민번호는 자세히 읽어보실까요? 24조는 고유식별 정보이고 24조 2는 고유식별 정보 중에 주민번호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외적인 상황. 그 예외적인 상황 보시면 법률, 대통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 중앙선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애당초 적용이 안 받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여기는
헌법을 적용을 받아요. 헌법을.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여기는 자체적인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외적인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럴 때는 개부법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제3자 명백히 제3자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명백히는 그냥 항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고 나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신체적 급박한 생명일 때라고. 그때 사용 가능한. 왜냐면 어떤 사람이 옆에 쓰러졌어. 이 사람이 누군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긴급해요. 수술할 때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수집해가지고 누군지 신원 확인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번호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무조건 안 돼요. 이거는 민감정보랑 고유식별정보도 원칙적으로 사용 못해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이것처럼 밑에 있죠. 추가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받으면 되고 여러 법률에서 되고 뭐 통계 처리할 때 사용 가능하고 돼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주민번호는 내가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감, 조금 정리하자면 민감, 고유식별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가능해요. 근데 고유 정보 중에서 주민번호는 이거는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야. 내가 정보 주체가 동의해도 사용이 못해요. 이거는. 조금 정리되시나요? 사용하려면 어떤 특별법이 있어야 돼요. 법령으로 정해놓은 거.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 중에서 여권 고유식별이죠. 외국인 주민 등록이래. 외국인 등록증. 우리나라 아이디 카드랑 똑같아요. 이것도 고유식별이에요. 자, 그럼 외국인 여권은 고유식별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고유식별에 외국인 여권이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권, 외국인 등록증이 있지. 여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거예요. 여행이든 어떤 목적이든. 근데 외국인 여권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경유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뭐 한 10시간 그 경유 시간 나서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 10시간 있다 가죠. 이때 사용하는 여권이 고유식별이에요? 이때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여행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여권은 고유식별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보죠. 그냥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이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고유식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 이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여기 있네. 수집할 때 최소한 수집해야 된다고. OECD 이런 측이죠.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수집인지는 처리자가 입증해야 되고, 항상 제가 빗대어서 처리자한테 권한이 있다. 자율규제를 생각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수집 시 고지 항목 4가지. 목적, 항목, 기간, 거부시. 그리고 동의 획득할 때 필수랑 선택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 일괄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추가 동의를 받는 게 선택 동의예요. 어떤 거를 선택으로 구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너무 이거는 당연한 건데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생각 차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동의를 받는 거랑 선택해서 동의 받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실제 홈페이지에 동의창을 만들 때 어떤 거 선택 동의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있어. 선택 동의, 추가 동의 받은 게 선택 동의예요. 네, 선택 동의 하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정리해 볼까요? 이거 정리해 보죠. 뭐가 있을까요? 삼자 제공, 목적 외 제공. 목적 내가 아니라 목적 외죠. 이때 목적 외 제공도 있고,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 주민번호는 안 되죠. 아, 네. 홍보 마케팅. 이때죠, 이때. 이때는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게 추가 동의죠. 그래서 여러분 추가 동의 항목을 어떨 때 추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당연히 바로바로 나오실 정도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 동의는 동의를 거부했다고 필수 동의가 아니죠. 필수 동의 거부하면 서비스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선택 동의를 못했다고 이걸 거부했다고 서비스 제공 안 하면 과태료 1000입니다. 이제 슬슬 과태료까지 슬슬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과태료 100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동의 받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난잡해. 그럼 별도로 창을 만드셔가지고 요약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누가 봐도, 그 누가 봐도라는 게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사회 통념상 항상 현재 또 번외적으로 이게 있는데, 추가 동의를 받잖아요. 그 동의받는 항목이 있잖아요. 뭐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사실은 이름 정보의 보유 기간은 언제까지 보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주민등록번호는 말씀드렸듯이 한 100번 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해도 안 돼요. 정보주체가 법령에 의해서만 되고, 이 부분은 좀 번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데 번외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별법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법 다음에 일반법이죠. 일반법 여기에요, 사실은. 그럼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국제협약. 그래서 국제협약으로 맺은 법은 그 나라의 특별법보다 약해요. 하지만 일반 법보다는 세요. 이거 인지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랑 같이 민감정보 말씀드렸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민감정보에서 이 얘기, 국제협약 얘기를 왜 하는지. 아까 온라인상에 말씀 못 드린다 했는데 많이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법을 보실 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여기까지는 법이에요. 의무사항이죠. 그 다음 지침, 고시, 뭐 조금 더 가면은 뭐 매뉴얼들 이렇게 쭉 있죠. 자, 이거는 법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의무성이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하지만 공공기관은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민간은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요. 고시잖아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럼 제가 말이 안 맞네요. 방금 전에는 여기는 민간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법이 아니니까. 근데 법령에 위임을 받은 지침, 고시들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게 좀 번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하니까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시가 법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태국마크 있어요. 그게 있어요. 위임 받은 거예요. 가장 쉽게. 그래서 안전사고 조치는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금지, 말씀드렸죠. 필수가 아니라 아까 이 선택 거부한다고 하면은 과태료 1,000이라는 거고,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이걸 왜 제가 수집에 넣었지?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업체가 있어요. C라는 업체가 있어요. C가 A한테 어떤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아왔어요. 홍길동의 정보를 받아왔다고 칠게요. 홍길동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C한테 요구를 해요. 열람권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 C는 알려줘야죠. 이때 알려줘야 되는 항목이 딱 3개예요. 많지도 않아요. 이거 외우세요. 그냥. 뭐가 있냐면, 내 정보 어디서 받아왔어? 출처를 알아야겠죠. 출처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 목적을 알려줘야 되고, 그게 싫으면 정지 요구할 수 있죠. 이 3개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C라는 기업이 어떤 특정 조건의 큰 규모가 되는 조건, 뭐 100만 원, 뭐 연 매출 100억 이상 그러면은 이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항목이 또 더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정보 주체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디서 당신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하고 알려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 목적에 이용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시행규칙 4조에는 글씨 크기 9포인트 이상, 9포인트 이상이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이 꼭 계실 거예요. 그럼 프린트랑 글씨 한글이나 워드로 9포인트 해가지고 뽑아서 자료 재보세요. 3mm 나올 거예요. 3mm. 네,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하니까 이거 항상 이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볼트체, 그러니까 글씨 굵게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밑줄 아니면 다른 색상. 그래서 서면으로 할 때는 특히 이거고, 홈페이지 할 때는 이 사항하고 같이 다른 글씨보다 20% 크게. 맞나요? 기억 헷갈리네. 20% 크게 맞죠? 네, 20% 크게. 이렇게 해서 알리면 되고, 또 수집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항목 제거 말씀드렸고, 개보법 20조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정지 요구. 이게 지금 이게 여기네요. 네.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정보 주체 요구하면은 이 항목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선택 추가 동의 대상. 여기 다 있네요. 제가 전 아까 알려드릴 때 이거 보고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암기한 상태로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CPPG 지금 학습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제 머릿속에 나온다는 거는 제가 자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두고두고 남아요.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안 하면은 다음에 할 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아싸리 어차피 할 거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공부에는 정도가 없죠.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져왔다고 했는데,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머리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수집에서 또 다루지 않은 게 법정 대리인이죠. 네. 법정 대리는 제가 따로, 위치정보법도 이제 개인정보에 들어가는데, 지금 CPP제는 위치정보법이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좀 포함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제가 같이, 왜냐면 위치정보법에서 법정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못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통신정보 비밀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것도.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수집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최소한의 수집을 받아야 된다, 수집에 받아야 되는 항목들, 그리고 좀 비교해서 망법이랑 했고, 뭐 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처리 제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인간 구호식별 다 확인했고, 제가 시험에 대한 팁 몇 가지 좀 안내 드린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수집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